지금 이 순간에도 재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이별 상황을 격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재회는 우리가 이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100% 재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치를 하되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앙금이나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순히 단기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총망라해서 후처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도 후처치의 일환이긴 하지만 기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볼 거냐면, 이별 후에 재회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최소한 어떤 인지를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이별을 하면요, 당장에 어떤 감정이 들죠? 힘들죠. 그리고 이별을 말한 입장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시간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듯한 일종의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뭐 혹자는 이별을 해서 해방감이 느껴지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 큰 맥락에서 보면은 더 큰 부정적인 상황에서 좀 덜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함으로써 좀 해방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즉 이것 또한 부정적인 상황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합리화를 통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타당했다는 그 이유들,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를 해야 우리가 추후 재회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별을 할 때 보편적으로 상대방에게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그 인지들과 그 인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식을 시켜야 되는 그 개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별을 하게 되는 그 인지 이유들입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연애 과정 중 나의 잘못된 연애 습관으로 고통받아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부분에 개선하지 않아서,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감정이 소실되어서, 연애에서 신선한 자극의 부재로 인한 행복감이 결여되어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대체로 이별은요, 이 5가지 범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지가 생기고, 이 인지가 재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인데요. 이별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게 생기냐면요, 이별이 고착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별을 했을 때는 상대방도 감정선이 예민한 상태니까 이 이별의 이유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별 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별 사유는 중요하지 않고 이별을 했다라는 그 감정의 결과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별 사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던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나와의 대화를 아예 피해버리고, 이별을 하게 된 우리의 이유,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도 이 이별 고착화의 영향인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이런 부정적인 인지는 이별 당시에 가능한 수준으로는 해소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물론 상대가 이별 이후에 전면적으로 교류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조치를 하겠다고 무리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교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면 가능한 수준에서는 이 조치는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별 이유에 대한 케이스별로 제가 이 부정적인 인지를 깨트리기 위한 해독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아서. 자, 이 경우를 보면요, 상대방의 사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이 정말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 고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자, 여기서 보면 그래요. 물론 상대방의 논리가 아예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진짜 항상 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항상 참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바쁘고 우리 또한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논리, 행동하지 않았다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논리적인 대립을 시도를 하면,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제시한 논지의 반례로서, 내가 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1년에 3번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그래, 네 마음이 어쨌든 그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 불행한 연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이 펼쳐지는 순간에 상대방은 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격양이 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인식도 더 나빠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 인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인정을 토대로 한 감정적인 언어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외로웠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관점을 하나 열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외로웠을 거라는 거 안다. 그래서 네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도 다 이해가 가고 창피하다 솔직히. 근데 하나는 내가 바로잡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솔직히 네가 언제는 귀찮았다.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었고 너랑 전화하는 것보다 나 혼자 게임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지는 너는 언제나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만이었다. 너를 연인을 넘어서서 가족 같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했다. 우리가 엄마한테 때론 툴툴거리고 소홀할 때가 있듯이 나는 너를 그렇게 여겼던 것 같다. 그게 지금 내 실수라는 걸 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잃는 거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한테는 너무 아픈 말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논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수능을 하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그 새로운 관점만 열어주는 겁니다. 이때까지 상대방 머리에는 내가 소홀한 행동을 하는 건 그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원인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같이 여겼고 그로 인해서 소홀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원인으로 대체를 시켜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자, 우리 좀 더 잘해보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이건 그냥 단지 핑계가 되겠지만 이건 이별을 인정을 하며 얘기를 하는 방식이 되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대화 패턴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연애 과정 중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고통을 받아서 예를 들면 집착이라던가 연애에서 자존심을 부리느라 억지를 부렸다던가 혹은 상대방을 습관적으로 기만하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지쳐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전까지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입 밖으로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초기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거두를 해보았다가 여러분이 부리는 억지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랑은 대화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는 아예 말을 꺼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 삭혔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애 과정 중에 원했던 그 모종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그걸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돼요.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했었는데, 분명히 사랑했었는데 지금 이별을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반응을 이제껏 연애 중에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예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도에서든 상처가 될 만한 거짓말들을 습관적으로 지속해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상대방이 이로 인해서 이별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연애 중에 상대방이 내가 던진 거짓말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행동의 수정이 없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반성하고 행동의 수정이 있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우리가 거짓말을 한 걸 걸린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내세웠을 소지가 높아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완전 억지인 것이죠. 자, 예시 상황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남자친구 몰래 그냥 나한테 연락 오는 남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선을 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남자들 중에서 정말 그냥 교우 관계도 있지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서 연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자니 뭔가 내가 선을 넘은 것도 아닌데 과하게 상대방한테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걸리고 나서도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내가 지금 딴짓을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상대방은 따지고 보면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연애 중에 다른 이성과의 연락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뭐 객관적으로 선만 넘지 않는다면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런데 뭔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더 숨기게 되고 그런 걸 알고 있는 상대방은 더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상대방이 원했을 법한 반응은 이런 게 되겠죠. 나도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거 잘못한 거 안다. 나도 바보도 아니고 왜 모르겠느냐. 그런데 너랑 그런 문제로 싸울 때마다 사실 나는 한편으로는 억울했던 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고 뭐 다른 사람과 무슨 썸씽을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것 자체로 나는 뭔가 죄인이 되는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가 싫다 보니까 너한테 좀 억지를 피웠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점점 숨기다 보니까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늘었다. 나도 이거 잘못된 거 안다.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 반대로 나도 네 입장이었다면 너만큼 나는 못 견뎠을 거다. 그만큼 날 좋아해줘서 네가 버텨준 걸 알아서 더 미안하고 너한테 고맙다. 이런 반응이 상대방이 원할 법한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앞서 말한 예시도 지금 말한 예시도 뭔가 이별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거든요. 지금 인정하면은 이 관계가 진짜 끝이 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건 안 하건요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를 주는 게 훨씬 유리한 선택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부분에 개선하지 않아서 자, 많은 비율의 이별이 여기에 해당하죠. 상대방 또한 관계를 지키려고 자신이 참기 힘든 불만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 기회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지쳐버리는 그런 경우, 이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앞서 배워보았듯이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고한 고정관념이 이성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여기서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인지가 깨지는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드물어요. 상대방도 이 감정적인 자녀가 있어서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아예 생각을 바꿔서 그래, 이 친구가 이제는 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전 단계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죠. 근데 보통 이 경우에 하는 잘못된 대처로 상대방한테 지금 이미 상대방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제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돋구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차라리 여러분 내 모자람을 인정을 하고 더 큰 연애에서의 이점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락에 성의가 없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문제 같으면 솔직히 너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고쳐야겠다고 생각은 해도 행동으로는 그게 잘 안 됐다. 그게 내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근데 사람이 너도 알다시피 에너지가 한정적이지 않느냐.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연락이 귀찮고 카톡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전화하는 게 내 패턴에 맞다고 계속 여기게 됐다. 근데 나는 연락을 어떻게 하는가 보다는 내가 너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너랑 새롭게 연락하는 남자들은 당연히 너를 꼬셔야 되니까 뭐 칼답하고 성의있게 카톡을 할 거다. 근데 그건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시기의 남자들이 너한테 가질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을 나한테 가지고 있다. 그냥 어떻게 좀 여자들 좀 만나보려고 하는 남자들 마음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 대한 마음이랑은 그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연락은 네가 계속 고치라고 했지만 제대로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마음 표현이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마음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연락은 단순한 표현 정도로 작게 치환을 해버리는 그런 대화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행동들로 인해서 감정이 손실되어서 이런 경우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방의 주장이 내가 상대방의 상식 밖의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싸울 때 잠수를 탄다거나 싸울 때 이해가지 않는 말들을 했다거나 이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인지는 아, 이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인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해줘야 하는 대처는 당연하게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데까지의 나의 사고 과정을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설명하면서도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운데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싸울 때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회피적인 사람과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해요.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논지를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인은 보통 사람들이랑은 다르다. 때로는 보통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따지면서 잡아먹을 듯이 달라질 상황에서도 연인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입을 다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대화를 한 상황을 생각을 하면 너는 대화를 하고자 하고 나는 대화를 애써 피했다. 왜인지 아느냐? 나는 너를 말로 이기고 싶지가 않다. 나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서 너를 이기면 뭘 하냐? 우리한테 남는 건 서로 그 대화 속에서 서로 자존심 세우느라 남는 상처겠지. 솔직히 그렇다고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너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래서 너가 매번 대화를 하자고 할 때 나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다. 네가 대화를 하자고 말을 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건 나를 혼내고 질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었다. 만약에 네가 감정적으로 격양되지 않고 진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도를 먼저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나도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근데 항상 우리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질책하는 그런 말들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대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나는 이게 우리 관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것 또한 내 실수니까 네가 이해가 안 간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내 나름에도 어떠한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래도 대화를 피하는 것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할지언정 최소한 나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의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나의 행동이 상식 안의 범위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왜곡되거나 매도되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연애에서 신선한 자극의 부재로 인해서 행복감이 결여돼서 보통 연애 초기에 이런 경우가 많고 중반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권태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애 초기부터 설명을 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구애를 합니다. 근데 여자도 이 남자가 썩 나쁘진 않지만 감정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남자가 지금 당장 관계를 결정하기 바라니까 일단은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감정이 어느 수준 이상 발전되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 남자에게 이별을 구하면 내가 더 노력해보겠다. 내가 더 잘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남자의 행동과는 별개로 지금 내가 이 남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권태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관계에서 느껴지는 자극성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과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뭔가 의무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상대방의 머리에 남는 인지는 이 사람은 나랑 더 이상 연애를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권태기라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연애에서의 흥미, 재미, 호기심과 같은 자극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인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이 가진 이미지라는 것이거든요. 즉, 재회를 하려면 이 이미지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식으로는 여러분이 오히려 관계의 예상 외로 집착하지 않고 이별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반전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대부분 상대방은 어떤 예상을 하냐면 내가 이별을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달리고 구차하고 찌질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거야.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재미가 없고 앞으로 만나봐야 내가 흥미로울 게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의 예상 범주 밖의 행동, 이별에 좀 덤덤하게 반응하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더 효율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느 정도 인지하신 분들도 실수를 하는 분들이 뭐냐면 솔직히 우리는 이별을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애써 쿨한 척해도 뭔가 일말의 미련이 남는 그런 말들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가끔 밥이나 먹자. 이런 말이라거나 그래, 편하게 예전처럼 그냥 친구처럼 지낼 때처럼 연락이라도 좀 하고 지내자. 이런 말들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래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락은 끊기길 싫어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상대방한테 내가 너한테 미련이 남았다라는 단서가 돼요. 즉 상대방의 예측 범위 안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니까 상대방한테 연락은 하고 지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상대방이 그래 그러자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설령 거기서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도 뭐 언제든지 부담스러우면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고, 초기에 오히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의무감이라도 생겨서 그로 인해서 연락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재회에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차라리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실제로 당당하게 연락을 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도 교류하기가 더 편한 그런 스탠스의 교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이 더 상대방에게 반전적인 이미지로 인식이 되고 추후에 재회를 할 때도 내가 상대방이 생각했던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별 후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행동을 이별 사유별들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예시를 들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그 사유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예시를 들기 전에 개념 설명을 하나하나 했으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준비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